15번째 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아마 제목을 보아도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계약금. 요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실무에서 이렇게 이제 받아갈 건데, 매매계약 체결하다 보면. 근데 우리 매도원 쪽에서 잘못하게 되면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채무를 제대로 안 하니까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매수인 보호입니다.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금 등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바로 보장을 해주겠다. 요게 바로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입니다. 근데 설명 안 들으면은 여기가 상당히 좀 우선 내용 자체가 미국의 제도다 보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여기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약간 설명 들어보면은 여기 제목을 왜 그렇게 썼는지 요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목은 정말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제 바로 요약할 수 있도록, 먼저 제목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오더니 그냥 물 건너 오더니 여기에 영어로 그냥 얘기한 것처럼 많이 어렵습니다. 계약금 등의 그다음 반환 채무, 그러니까 반환을 매도인이 잘못하게 되면 더블로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네. 요겁니다. 반환 채무, 그다음에 이행. 그러니까 그 채무를 잘 이행하도록 도와주겠다. 요 이행의 보장. 정말 우리 매수인을 위해서 이행을 제대로 해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이런 제도가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 드려보고 왜 이렇게 제목을 복잡하게 썼는지 설명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제 매매계약 이렇게 체결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802호 한번 보실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판다. 매도인 한 5억이라고 한번 해볼까? 5억. 그다음 이제 의리 요거 살게요라고 해서 이제 우리 매수하겠다고 해서 바로 매매계약이 이렇게 성립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계약금을 안 받게 되면요, 지금 막 병정 사겠다는 사람이 아주 줄줄이 서 있는데 다 보내고 매수인한테 사라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계약이 성립했다고 계약금을 먼저 받아갑니다. 근데 꼭 그러라는 소리는 아닌데, 요 계약금은 본 금액의 10%. 그럼 동그라미 하나만 딱 떼면 될 거니까 5천 개입니다. 계약금은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숫자가 아주 커질 거니까 막 10억도 넘고 할 거니까, 그러면 계약금은 얼마 정도 받아야 되나, 이런 것들은 꼭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숫자 쓰는 것도 동그라미 숫자 해갖고 얼마, 몇 자리 써야 되나, 한 9자리 나오겠네, 그 다음에 8자리 나오겠네, 요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도금은 꼭 그러라는 거 아닌데 한 반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 한 3억 정도를 중도금을 받았고, 뭐 돈이 이렇게 많지 않게 되면 뭐 1억으로 할 수도 있고 2억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3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잔금을, 그럼 이제 남아있는 돈인데, 그럼 3억 5천 갔으니까 1억 5천 남았네요. 나머지 돈이 바로 1억 5천.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계약금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매수인 손에서 바로 이제 5천이 갔을 건데 여기 5천. 근데 매도인이 갑자기 막 집값 뛴다고 계약을 못 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매수인 돈은 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받은 돈만큼 위약금입니다. 요걸 보태서 5천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총 2배다. 이제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도인 쪽에서 따로 준비할 돈은 5천만 원. 요건 그대로 돌려주니까 받은 돈만큼 보태세요. 라고 해서 총 1억을 이제 지불하게 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막 지하철이 생긴다 그러면 막 6억, 7억도 갈 거니까 차라리 포기하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근데 우리 매수인 손에서 이제 돈이 갔는데 매수인 돈 준비 계속 못 한대요. 그러면 이 5천만 원 몰수 당하고, 이런 의미를 바로 이제 계약금 받을 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막 중개보수 받으려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막 이거 막 몰랐다고 나중에 우기면은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나마 여기는 파기라도 되는데, 중도금은 이행의 착수입니다. 이행. 해야 된다. 이행의 착수다 보니까 이제 가야 돼. 이렇게 착수니까 안 갈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 뭐 손해배상하고 못할까요? 아예 못하겠다고 빠질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된다고 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가 되면, 합의가 되면은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니까 함부로 이제 파기할 수 없다. 하다 중도금 가면 이제 파기 안 되니까 잔금,
치르고 그다음에 소유권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잔금 받으면 소유권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매도인한테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다 적어줘야 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필 정보, 그다음에 나중에 신청서의 도장, 주민등록 초본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등기법에서 배우는 것처럼 설명을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예 목록을 적어줘야 됩니다. 준비할 서류. 그래야 나중에 잔금 받고 넘기기 아주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잔금은 이행 완료입니다. 완전히 다 끝났다. 이행의 완료. 다 끝난 마당에서는 돈 주면 등기소리 줘야 돼. 아까 물건에 인도일시도 있었잖아요. 물건 넘겨줘야 돼. 이러면서 동시행으로 꼭 해야 됩니다. 돈이 먼저 가니까 물건이 안 오네. 이중매매돼서 옆집에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먼저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니까 그런 일 아예 없겠지만 넘겨주니까 잔금이 안 오네. 이러면 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언제 또 소송 가냐고. 그 동시행을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겼지.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실게요. 아까 이제 우리 매도인이 잘못됐다. 이거 생각해볼까요? 매수인 말고요. 매도인이 잘못됐다. 자, 그럼 아까 더블로 이렇게 해서 1억으로 줘야 되는데 네, 단 한 푼을 안 주네요. 정말 단 한 푼을. 이렇게 매도인 손으로 바로 가니까 매도인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위약금도 안 주고 5천만 원 돌려줄 생각도 안 하고 배째라.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 안 돌아오니까 매도인 바로 주면 안 돌아오니까 그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이행을 보장해 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매도인 손에 바로 돈이 가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 주지 말고 맡깁시다. 은행 등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생각할 게 예치.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 겁니다. 자, 먼저 매도인 주지 말고 돈을 맡깁시다. 이게 바로 예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예치할 건데, 누구 명의로 예치할 건데, 이런 게 미국의 제도는 정말 아주 좋은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치 명의자 다시 한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예치할 기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누구 명의로 통장 만들자입니다. 누구 명의로 매도 매수는 빼고.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맡길 건데 여기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간중간에 미리 수령 계획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미리 수령은 요거 철저하게 매수인 보는데 여기는 매도인도 고려를 좀 하자고요. 매도인 고려. 한쪽만 계속 나중에 이제 신경 쓰고 이러면 얘도 삐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잘 보실게요. 요거는 A지. 그러면 우리 갑도 집을 팔고 저기 6억짜리. 저 6억짜리 이제 더 큰지 여기 이제 어디 대전에다가 집을 또 하나 알아봤어요. 이제 세종시에서 이사 간다고 B집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집에도 6천 계약금 걸고 여기도 한 3억 정도 중도금 걸고 나머지 잔금 걸고. 그러니까 여기도 계약이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돈을 못 찾는다. 그럼 애초부터 나 안 맡겨 이럴 겁니다. 애들 말로 좀 머리에 총 맞았냐 그럴 겁니다. 이러니까 중간중간에 우리 매도인 생각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하다 맡기는데 빼달라 라고 해서 미리 수령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빼줄게. 일단 맡기자고 그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미리 수령할 때 그냥 또 매수인도 철저히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보증서를 발행하자고. 잘못되면 다 책임져 줄 보증서. 요 보증서 발행 기관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증서 발행 기관인데 보증서 발행해서 누구를 줘야 요거 중간중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줘야 찾을 수 있냐고 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서 발행해서 보증서를 누구 줄 거냐? 보증서 교부. 정말 제도 잘 만들어 놨죠. 하다 매도인 바로 주지 말고 어차피 우리 매도인도 은행에다 맡길 건데 그냥 은행에다 바로 맡기자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돈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찾아다가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먼저 맡깁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찾을 수 있도록 또 합시다. 그럼 매도인도 안 섭섭하고 매수인은 보장되고. 이런 식으로 제도가 딱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치. 이렇게 안 돌아오니까 예치하자고. 어차피 매도인도 은행에 맡길 건데 그럼 고르자고. 중간중간에 찾을 수도 있는데 맡기자고. 그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럼 이제 예치 명의자.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저기 24회 때는 다음 중에서 예치 명의자가 아닌 사람 누구게요? 라고 여기 여러 사람이 나오니까 그 얘기입니다. 예치 명의자가 누구냐고 하다 매도 매수는 빼자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맡겨놓을 수도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자, 보통은 우리 부동산을 좀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너만 말고 다른 사람 또 없냐? 이럴 수가 있을 거니까 개업 공유사 말고도 6군데. 자, 두 번째 이제 항상 우리 법원 뼈대만 만들어 놓으니까 대통령령에서 그럼 나머지 명의자 정한 자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 그러니까 이런 건 몰라도 되는데 6군데 있다는 것만.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6개 기관이 있다. 그입니다. 근데 이렇게 앞글자만 또 따보니까, 자, 먼저 그 남의 돈이죠. 공금 신체 보관.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아주 편하게 이 6군데가 딱 정리가 됩니다. 공금 신체 보관. 그러니까 남의 돈이긴 한데 매도 매수인 돈이니까. 정말 공금은 신체에다가 보관합시다. 이렇게 앞글자 따면은 6개 기관 여기서 나옵니다. 다 먼저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주사 협회입니다. 공제사업을. 공제사업을 하는 아까 보증 설정에도 나왔네. 공제 가입한다고. 공제사업을 하는 자인데 여기가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협회. 저기 이제 한 2번째, 3번째 정도 더 가면은 공인중개사 협회도 한 문제 나온다고 거기도 자세히 볼 겁니다. 정말 작년도는 3문제나 나왔습니다.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단체 공인중개사 협회가 정말 해보려고 많이 시도합니다. 그리고 협회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 근데 금융기관은 그냥 은행을 얘기합니다. 저기 국민은행, 우리은행, 그다음 농협 이런 은행에다가도 맡겨놓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돈을 잘 맡아줄 수 있는 은행 맨날 뭐 예금 적금 받는데 은행이 제일 잘 맡아주고 쪽입니다. 여기 명의로 보관합시다. 입니다. 그리고 신탁업자입니다. 자, 신탁업자, 신탁회사라고 해도 되는데 하다 우리 법률에는 신탁업자, 부동산을 맡아준다는 신탁업자, 뭐 돈도 잘 맡아줄 거예요. 우체국, 최신관서입니다. 정말 은행도 있고 최신관서, 우체국. 근데 우체국도 예금, 보험, 적금 다 취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인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정도야 잘 보관해 줄 거예요. 그럼 금융위로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요 공금 시체 보관 6군데는 예치 기관에도 나옵니다. 명의자도 있고 게임입니다. 그냥 금융위로 거기다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도 많이 다니잖아요. 보험회사. 근데 여기 뭐 보험회사는 뭐 생명보험, 화재보험 그런 거 안 물어볼 건데 보험회사도 가능하고, 개인 또 은행 가셔갖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모릅니까? 그러면 한정치산자 그럴 겁니다. 은행 하는 곳이 없고, 또 보험회사다가 친구가 저기 삼성생명 다닌다고 니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니 그러면 저것도 한정치산자. 공부 오래 하더니 정신 이상했다고 하니까 이제 아예 이런 쪽에는 아예 지금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아예 그냥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하필이면 또 맡기는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매수인도 좋아 보이는데 당장 또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나 그런 거 안 할게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리 전문 회사입니다. 아직은 안 정해져 있는데 한 니치성이 여기 들어갈 겁니다. 관리 전문 회사에다가도 맡겨놓을 수 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예치 명의자가 아닌 것은 여기에 법원이 나왔습니다. 정말 법원은 아무리 봐도 안 나오잖아요. 공금 신체 보관에 법원이 있냐고 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 무슨 공기업 이러면 안 됩니다. 저기 실무 교육하면 공기업, 무슨 자산관리공사 이런 거 나오겠지만 공기업은 그런 거 안 해. 무슨 계약금 같은 거 맡겨놓을까요? 게임다. 그리고 또 여기도 무슨 대학, 뭐 대학 같은 경우에도 대학이 무슨 이런 일을 하겠어요, 게임다. 뭐 실무교육이나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그러니까 요건 이미 기출문제가 한번 나왔고, 근데 한 번 나온 문장은 꼭 절대 안 나올 정도니까 다른 문장 같은 것도 뭐 공기업, 사기업 여기 다 안 들어갑니다. 공금 신체 보관 여기다가 맡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여기 이제 명의만 정한 거고요. 예치기관, 그러니까 명의 정해서 어디다가 돈을 맡겨놓겠냐고. 정말 이게 미국의 제도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다. 근데 여기는 이제 예치기관에는 꼭 조심하실 게 개업 공인주사가 없습니다. 여기는 명의는 할 수가 있겠지만요. 개업 공인주사한테 돈을 바로 주면은 이건 정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은 거나 다름없을 겁니다. 돈을 바로 우리 부동산에다가 직접 주면은 그 돈을 써버리지 놔두겠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업 공인주사 한 사람 빼고 6군데만 예치기관인데, 먼저 그냥 금융기관. 우리 법률에서는 이제 3개만 딱 써놓고 나머지 쓰기 귀찮으니까 등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협회, 그입니다. 사업을, 그리고 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따로 정리할 건 없고요. 하다 개업 하나 빼놓고 공금 신체 보관 6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업자. 그러니까 요 3군데가 제일 유명하니까 여기 우체국도 들어가긴 했는데, 신탁업자 등
해놓고 이제 여기 등 안에는 총 다 해서 6개입니다. 총 다 해서 6개지. 개업 공인주사는 여기서 빠져라 그입니다. 예치 명의자는 넣어도 되는데 예치 기관에다가 돈을 바로 주면 개업공인사가 바로 써버리지 그 돈을 갖고 있겠냐 그입니다. 그러니까 예치 기관에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안 들어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중간중간 아까 미리 수령 한번 봤네요. 미리 수령. 중간중간에 우선 수령인데 중간중간에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 수령. 지금 당장 우리 매도인은 돈이 필요하다고요. 다른 집에다가 또 계약금, 중도금 저렇게 걸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자, 그럼 또 수령하는 과정에서 빼내가는 과정에서 매수인 다치면 안 되니까 끝까지 매수인 보호합시다. 자, 그러면 잘못되면 다 책임을 져줄 보증서. 이렇게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보증서 발행기관이 있는데 자, 보증서 발행기관은 심하게 안 물어봤는데 딱 두 개 기관이 있습니다. 2개. 자, 먼저 첫 번째 정말 아주 약방의 감초입니다. 금융기관은 여기도 나오더니 금융기관은 그 2개밖에 없다는 협회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바로 보증서 발행해요. 시중에 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꼭 조심하실 게 여기는 그냥 보험회사 그러면 안 됩니다. 보증이니까 여기는 그냥 보험회사 안 돼. 여기는 보증보험회사. 우리 그냥 보험회사하고 보증보험회사는 완전 다릅니다. 보증만 써준다는 보증보험회사. 저기 서울보증보험 이렇게 검색해보면 옛날에 보증보험은 좀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다 업무는 안 하는 것 같고 저기 서울보증보험만 여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처분 이런 거 할 때도 보증보험회사 이용하면은 거기도 이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증보험회사, 보증서니까 보험회사 말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금신체보관 6군데 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금융기관 하나 외에. 나머지 보증보험회사도 여기는 없으니까 예치기관하고 그 다음에 보증서 발행기관은 달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증서 누구 줄 건지 여기 보증서 제일 많이 물어봤습니다. 돈도 못 찾냐? 이럴 겁니다. 보증서를 누구 줘야 교부를 누구를 줘야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를 줘야 찾을까요? 예치 기관을 가야 찾을까요? 근데 예치 명의자입니다. 통장을 들고 가야 돼요. 결국 가기는 가요. 근데 예치 명의자한테 주고 통장 들고 가야 되니까 통장 없이 한번 은행에 가보세요. 그러면 돈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증서 교부는 예치 명의자입니다. 예치 명의자. 그러니까 이 번지수 가장 많이 물어보겠잖아요. 예치 기관이 아니네. 그입니다. 명의자한테 먼저 주고 예치 기관 갑시다. 그래야지. 그러면 성질도 급하게 무슨 예치 기관에 먼저 가면 누가 돈을 주겠냐고. 라고 해서 여기는 예치기관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제재인데, 근데 여기 제재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제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은행에다가 제재. 그럼 은행 보고 문 닫으라고요. 전국에 아주 대혼란을 초래할 겁니다. 국민은행 다 문 닫으면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만 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그리고 제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제재가 업무정지였습니다. 업무정지. 이 업무정지라는 제재도 시험 문제가 이미 나왔습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아니요. 제재가 좀 세. 등록 취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사무소 1개월 정도로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가 1개월이다. 이거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이 별표 1개월까지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출문제 1개월. 그래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한 명. 그 다음에 별표도 1개월. 그냥 한 명만 1개월로 우리도 6개월 때리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 6군데는 아무 제재가 없는데 개업공사만 만만하게 업무정지 때리냐고. 개업만 문제가 있지 여기 은행 같은 쪽은 믿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도 우체국 문 닫아라. 그럼 오늘 택배 올 것도 안 올 겁니다. 보험회사 문 닫아라. 지금 사망했는데 보험금도 안 나올 겁니다. 여기는 문 닫게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6군데는 믿을 수 있어. 근데 개업공사 한 사람은 못 믿겠다. 너는 사무소 문 닫게 할 거야.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인출등이 있으면 거의 안 내봤는데 인출등에 약정을 하여야 한다. 약정 안 했을 때에는 업무정지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따로 분리해서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분리하여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 세 번째 동의 없이 이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동의 없이 막 인출했을 때 뭐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매도 매수인 동의 없이 막 인출을 한다고요. 그게 네 돈이니? 이럴 겁니다. 이렇게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되잖아요. 왜 남의 계약금 막 5천만 원 저거 이러 막 빼서 쓰나요? 개업공사가. 그러니까 사무소 문 닫으라고 하겠다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증 설정합니다. 계약금 등을
보증 설정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보증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저기 아까 이제 다 끝나갈 때 보증 관련 서류 교부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 교부를 하지 않으면, 뭐 이건 거의 내본 적이 없을 정도인데 의외로 요놈들은 많이 물어봤습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사무소 문 닫아, 업무정지다. 하다 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 저 제목도 어렵지만은 미국의 제도다 보니까 내용은 많지 않는데, 하다 매돈 주지 말고 맡깁시다. 그럼 누구 명의로 얻다가 어디다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찾아다가 매도인 저렇게 줄 수도 있다는 게 미리 수령. 근데 찾아가는 과정에서 매수인 다치면 안 되니까 아주 매수인을 끝까지 눈물 나게 보호합니다. 보증서 발행합시다. 두 군데가. 보증서 발행이 어디서 하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거의 안 물어봤고, 여기가 많으니까 예치기관이 아닌 것은, 예치명의자가 아닌 것은 이거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보증서 발행해서 누굴 줘야 중간중간에 찾을 수 있냐고. 돈도 못 찾냐? 이럴 겁니다. 그리고 누구만 제재가 있다? 개업 공인주사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182페이지에 내용 자세히는 보실 건 없고요. 뭐 제도의 목적도 그냥 매수인 보호다. 요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83페이지에 예치 권고 딱 중간으로 한번 와볼까요? 그리고 저 제도의 목적 1번, 2번 자세히 볼 건 없습니다. 그냥 매수인 보호요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치. 근데 예치 권고를 하여한다가 아니라 예치 권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장 당연히 뭐 될 것 같으면 권고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저기 끝에 보니까 권고 하여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저 끝에다가 예치를 권고 하여야 한다. 아니요.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끝에 권고할 수 있다. 한번 잘 밑줄을 한번 해놓으시고요. 하여야 한다. X.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제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가 되면은 왜 그런지 약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가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그래서 예치 명의자가 아닌 것은, 예치기관이 아닌 것은 직접 물어보기도 했었다. 입니다. 그럼 어디다가 맡길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자, 1번에 이제 예치 명의자 보고 있습니다. 가로 세 번째.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개업공사 말고 6군데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금 신체 보관 이렇게 앞글자 따봤습니다. 첫 번째 은행이라고도 하는데 금융기관 가능하고, 공금할 때 금입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 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말고, 그 다음에 채신관서가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에도 예치가 가능합니다. 명의자도 가능하고요. 신탁업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협회 한번 해보려고 자꾸 시도하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인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비유법은 이제 마지막에 관리 전문회사. 저 끝에 이제 있네요.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관리 전문회사. 얘도 맡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법원은 없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치기관은 거기 이제 개업 공인주사 한 사람 빼라 합니다. 정말 개업만 하나 빼놓고 나머지 6군데, 그리고 딱 3개만 써놓고 나머지는 퉁 써놨습니다. 금융기관, 아까 공금 신체보관 그대로 봤던 거잖아요. 그리고 협회, 공제기관, 공인중개사 협회, 그다음 신탁업자, 여기는 채신관서도 있다, 보험회사도 있다, 관리전문회사도 있다. 근데 개업공사는 없다. 입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중간중간에도 찾을 수 있다. 돈도 못 찾냐? 이럴 겁니다. 보증서 발행해라. 그리고 그 보증서 누구 줘야 찾을 수 있니? 하여튼 우리 법에서는 자세하게 미국의 제도인데 정말 아주 좋은 제도가 소개는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바로 나와서 올해는 약간 애매하지만 그래도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계약을 해지한 때고요. 이제 2번 우선 수령권자인데 누가 찾을 수 있냐고. 매도인.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누가 보증서 발행해서 3번, 4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줘야 찾을 수 있냐고. 보증서 발행기간 거의 안 물어봤기는 했는데 딱 두 군데라서 금융기관하고 그냥 보험회사 그러면 안 됩니다.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서를 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보증서 발행에다가 누구 줄까요? 4번으로 바로 와도 됩니다. 예치 명의자. 예치기관 그러지 말고입니다. 예치 명의자를 줘야. 예치기관이라고 속여서 많이 내봤습니다. 예치기관에 바로 가면 돈 못 받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통장 들고 가야지. 그리고 자 5번에 공금 신체 보관 6군데는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만만한 게 개업공사 우리요. 그다음 이제 거기 이제 업무정지 받을 수 있고 가로처럼 별표 1개월. 거기 기출문제 한 2번 정도 나와봤습니다. 안 틀리고. 정말 나머지 공금 신체 보관은 제재가 없다. 그 다음에 첫 번째 1번 볼까요? 인출 등
자, 인출할 때는 어떻게 인출할 건지 그런 것들을 먼저 약정하라고. 약정하지 않으면 제도가 많이 좀 어렵다 보니까 무슨 내용이 좀 머릿속에 안 오는데 한단에 약정 안 하면 업무 정지요. 뭐 심하게 내본 적 거의 없고요. 그다음 2번, 3번은 자주 내봤습니다. 따로 통장 하나 만들어서 분리해서 관리를 하라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185페이지 보실까요?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내봤어요. 매도 매수인 돈인데 어떻게 동의 없이 인출을 하냐고. 동의 없이 인출할 수는 없고. 그 다음 네 번째, 보증 설정하라고. 그러니까 계약금 등을 뭐 보증보험회사 등에 맡기거나, 그럼 거기서 이제 관련 서류 주겠네요. 관련 서류 주면은 매도 매수인 주라고. 주지 않게 되면 업무정지 가할 거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거기 박스에다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자, 예치 명의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개업 말고 대통령령에 설정한다는 6군데 공금 신체 보관, 그리고 그 공이 바로 공제사업을 하는 자, 금융기관. 저기 우리 칠판 그대로 써놨네요. 신탁업자. 채는 뭐더라? 우체국, 채신관서. 우체국이나 채신관서라고 하고, 친구도 많이 다는 보험회사, 관리 전문회사, 이렇게 6군데. 정말 법원이 없었다. 다음 중에서 예치 명의자가 아닌 거 법원이 바로 정답. 24회 때. 그 다음 이제 예치기관 6군데 개업 공인중개사 한 사람 빼라. 공금 신체보관 그대로. 그다음 보증서 누가 발행하더라? 2군데. 보험회사가 아니요. 보증보험회사. 그 다음에 보증서 누구 주고? 예치 명의자. 예치기관 말고. 만만한 게 우리 개업이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4가지는 업무정지 당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올해도 또 내볼 만합니다. 정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 미국에 있는 아주 좋은 제도. 정말 매수인을 철저하게 부과할 수 있는 좋은 제도.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쪽에 이렇게 나란히 최근에 나온 거 바로 작년도 30회, 그 다음에 2번은 정말 24회 계속 안 나온다고 해서 정말 약속을 했었던 나올 거라고. 근데 올해는 약간 애매하고 여기 한 2년마다 3년마다 나오다 보니까 계속 연거푸는 잘 안 나왔는데, 그래도 한번 작년도 문제 한번 와볼까요? 제목 저렇게 똑같아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아니면 옳은 거 이런 식으로 내볼 만합니다.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틀린 걸로 거의 대부분 나왔습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저 끝에 권고하여야 한다.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권고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경공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 해도 괜찮다. 그것가 뒤에 나옵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한테 권고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심하게 냈을 때는 권고하여야 한다. 왜 틀렸느냐? 이렇게도 내봤다는 겁니다. 아주 문장 쓰러지겠네.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은 다 맡길 수가 있잖아요.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못 맡기네. 이런 멍청한 소리입니다. 잔금도 맡겨. 잔금 다 대상입니다. 돈은 정말 다 맡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보관할 때 보험회사 있잖아요. 보험회사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아주 쉽잖아요. 맞아. 공금 신체 보관할 때 받고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근데 공고할 수 없다고 했네. 여기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거래 당사자한테 공인주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제일 해보고 싶어하고 아주 바라가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인주사 협회를 얘기하는데 자의 명의로, 아까 공금할 때 공금 받고만, 근데 그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공고할 수 없대요. 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고할 수 있다. 있답니다. 4번 답이네. 그러니까 있다는데 이렇게 없다. 뭐 이런 거 거의 안 틀렸을 겁니다. 4번이 바로 정답.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5번 해보실까요? 따로 분리. 아까 제재도 있었잖아요. 기업공사는 계약금 등을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서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를 하는 경우에 자기 소유 예치금하고 따로 분리해서 저기 압류당하게 한꺼번에 거기다 맡겨놓냐고.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맞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업무정지 때릴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이 조금 더 쉬웠어요. 최근에 나와서 한번 나란히 소개해봤는데, 계약금 등을 대통령령에 설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줬잖아요.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한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 그럼 예치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공금 신체 보관만 딱 써놨으면 알 건데, 보험회사 들어가죠. 공금할 때 바로 첫 번째 여기 있네요.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주사협회. 그러니까 요 2번이 당연히 예치 명의자인데, 아까 정답 4번 왜 또 예치 명의자가 안 되냐고. 예치할수록 공고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도 문제 틀렸다고. 2번도 맞고. 근데 법원이 없잖아요.
법원은 3번이 바로 예치기관에 없었어. 7신관서 있잖아요. 신체 나란히 있네요. 4번, 5번. 신체, 공금 신체 보관. 앞 글자 땄으면 바로 쉽게 맞췄어. 그러니까 저거 뭐 30회나 24회 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바로 쉽게 맞췄다. 그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187페이지에 여기 이제 많이 어렵진 않을 건데 뭐 얘는 그냥 무조건 나올 정도인데 하필이면 또 여기 개정된 것도 있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볼 건데 187페이지에 요 187페이지에 금쟁이. 자, 금쟁이는 꼭 나옵니다. 근데 금쟁이가 원래는 7개였다가 우리가 이제 행운의 숫자가 7인데 불행의 숫자 이랬는데 이제 10가지로 아주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늘어난 게 7번까지 있었다가 8번, 9번, 10번이 늘어났는데 그게 3년 이하 징역으로, 그러니까 징역이 1년하고 3년 있는데 3년으로 아주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9번째, 10번째 그 3개가 1년이라고 속여볼 만할 건데 올해 아마 금쟁이는 처음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 8번, 9번, 10번이 그걸 아마 쉽게 1년이라고 속여볼 것 같은데 금쟁이가 올해는 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예상이 거의 됩니다. 뭐 그냥 거의 첫 때나 다름없는 8번째, 9번째, 10번째를 복잡하게 낼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낼 겁니다.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요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 내봤는데 1년, 그러니까 옛날에는 2년 이하 징역이 4개고 3년이 3개였는데 이제 역전됐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형벌도 시험 문제 물어봤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는 금쟁이 4개. 꼭 개수를 먼저 잘 겨누셔야 됩니다. 1,000만 원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1학년 일반에 입학합니다. 요소리가 1년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1년 동안 교도소에 살아야 될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징역 안 받으면 벌금이라도 낼 건데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등록 취소가 돼요. 그것도 절대적으로 3년 동안이야 영업을 못 합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말 돈도 깨지고 3년을 영어 못하고 정말 아주 난리가 나버릴 수 있을 거니까 4개. 금쟁이 4개 꼭 끼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중에 그 4개가 매매 알면 초과판다. 이렇게 앞글자 따볼 겁니다. 그리고 또 2년 이하 징역 한 문제가 또 따로 나오는데 꼭 금쟁에서 정답이 많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대상물. 근데 첫 번째 우리 중개대상물도 시험 문제에서 저기 앞쪽에서 중개대상물 토지 건물 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가 토지의 매매업 이렇게 따갖고 토지 맞잖아요. 아니면 건물, 토지하고 이제 건축물인데 건축물도 중개사물이 들어갑니다. 임목. 자, 요 2개는 따로 떼갖고 시험 문제도 내봤는데 임목. 그 다음에 중개 거의 잘 안 한다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게 바로 중개대상물입니다. 하나씩 떼갖고 토지의 매매업, 건축물의 매매업, 임목의 매매업 그렇게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게 바로 이제 중개대상물인데 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사고 파는 것을 돕는 거지 우리가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문가니까 팔 때는 좀 비싸게, 살 때는 또 싸게 해서 요 매매업에 맞들리면 이제 중개업 안 할 겁니다. 정말 요 매매업은 매매하겠다는 겁니다. 업돼봐라, 계속해봐라.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내 집 필요하니까 토지 사고 건물 사는 건 문제 없는데 밥 먹듯이 해봐봐. 뭐 몇 번이 그냥 업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는 매매를 업으로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합니다. 이 정도로 문제 삼습니다. 토지 건물은 계속 사봐라. 교도소 보낼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두 번째는 시중에 우리 무등록이 아주 많습니다. 자, 먼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다는 사람, 남의 자격증 빌려서 쓰는 사람입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 이렇게 중개업을 하는 자, 뻔히 알면서도 우리 시중에서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저 집은 남의 자격증 빌렸었는데 라고 물어보면 다 압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 근데 여기서 뻔히 알면서도 정말 모르면 괜찮습니다.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알면서. 모르면 괜찮을 건데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러니까 그 무등록이 물건 준다고 하니까 낼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 의뢰 받았을 때 그다음 명의 이용. 명의를 막 이용하라고 합니다.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금쟁이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등록한테는 물건 받지도 말고요. 그리고 명의 주지도 말아야 됩니다. 막 주고받고. 그 무등록하고 뭐 친구 먹으면 이것도 교도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면, 모르는 건 거의 읽기가 어려울 건데 모르면은 금쟁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등록이라는 거 모르는데도 금쟁이다가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너무 가혹하니까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받고 명의를 이용토록 하는 거 막 주고받고 하면은 교도소 보낼 거야.
딱 기다려 이럴 겁니다. 세 번째는 뭐 사례가 됐건 증여가 됐건 어떤 명목이 됐건 중개보수를 그리고 실비를 중개보수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네요.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초과하여 이제 딱 정해진 것만 받아야 됩니다. 초과하여 그리고 금품을 여기 이제 문장은 안 바꿀 건데 자 금품을 받는 행위 이렇게 금품을 받으면 그 받은 행위를 금쟁이로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꼭 조심하실 게 초과해서 일단 받았고요. 이걸 돌려줬습니다. 그래도 금쟁이입니다. 어떤 경우도 정해진 것만 딱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중개보수를 잘못 계산해서 한대 막 초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잘못 계산해서 받아도 금쟁이 다 들어갑니다. 절대 안 봐준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예외가 없어요. 뭐 합의를 했으면 괜찮다, 안 괜찮다니까요.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 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언행이라고 합니다. 중개사물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문장은 안 바꿀 거고요. 거짓된 언행,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소리입니다. 등. 자,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 의뢰인의, 그러니까 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많긴 할 건데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중개 의뢰인 판단을.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쳤다. 제대로 판단했으면 거래를 안 했을 건데 판단을 막 그르쳤대요. 안 좋은데 막 개발도 안 되는데 막 개발된다고 속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막 임야를 막 비싸게 팔아주겠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판례로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판단을 그르치는, 거짓말 하니까 판단을 그르쳤을 겁니다. 그르치는 행위. 그러니까 제대로 들었으면 안 샀을 건데 막 속여가지고 사기하게 되면 이것도 판단을 그친다고 해서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앞글자만 따면 매매 알면, 그리고 초과해서 판단한다. 정말 매매를 알더니 초과해서 판단하네. 여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딱 4개입니다. 4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자, 이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3년. 3년 이하의 징역이면 좀 아예 그냥 유치원이 아니라 중학교를 졸업할지 모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옛날에 요거 이제 2000년에 지금 3천으로 늘어났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금액도 딱 3천만 원입니다. 요건 1학년 일반. 그나마 1,000만 원인데 여기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요건 3년이요. 이 법상 최고형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놈이 원래 3개였다가 이제 더 늘어나서 6개나 돼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3년짜리입니다. 나머지 첫 번째는 증서가 이제 저기 이제 청약, 저축 이런 것들입니다. 증서를 중개하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중개가 나오고 그 증서의 매매업이 나오는데 여기는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이고요. 여기는 증서, 그러니까 통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중개하거나 여기도 매매를,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이면 차라리 1년 이하 징역인데 증서 매매업은 3년 이하 징역입니다. 3배가 더 크다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도소 보낼 거예요. 문제가 됩니다. 뭐 증서는 주택법에 배우면 다 알게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내봤습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직접 거래는 판다고 하니까 내가 살게, 산다고 하니까 내 거 사봐. 이게 바로 직접 거래입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중개 의뢰인과 무슨 거래하거나 직접 거래하거나, 직접 거래에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쌍방 대리. 쌍방을 다 대리합니다. 여기 뭐 그럴 이유가 거의 없을 건데 괜히 바쁘다고 매도인에게도 대리권, 매수인에게도 대리권. 우리 민법에서 대리 배우실 겁니다. 쌍방을 다 대리하면은 이게 손해입히니까 이게 3년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놈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내봤습니다. 요거 3년짜리네. 그리고 직접 거래 말고 다른 기업공사를 통하면 간접 거래로 문제가 없고 일방 대리는 문제가 없고. 자, 우리 교재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탈세나, 국가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탈세나, 그 다음에 투기를 조장했을 때,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그 다음에 전매 제한된, 뭐 전매 제한되지 않는 거 말고 전매 제한된 부동산에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했을 때, 그냥 문장 안 바꿀 거니까 탈세나 투기를 이렇게 조장하게 되면은 그 조장하는 행위는 여기도 3년 이하의 징역을 얻어맞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꼭 우리 시험 문제가 만약에 전매 차익이 없었을 때, 전매 차익 팔았는데 차익이 없대요. 우리가 대파는 걸 전매라고 합니다. 전매 차익이 없는 경우도 금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조장. 돈 얼마나 벌었냐 이거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도만 해도 오히려 손해가 나서도 3년이나 징역을 때려버립니다. 아주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전매 차익이 없는 경우도, 근데 없는 경우는 금쟁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요. 없는 경우도 투기 조장이고 경우도 금쟁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받는데 똑같으니까 여기는 교도소 갈 준비해라. 3년 보내겠다. 이런 소리 합니다. 이 문장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전매 차익이 없는 경우는 금쟁이 아니다. 아니되니까요. 그것도 금쟁이다. 아주 크게 문제가 돼. 그리고 이제 여기 네 번째부터 잘 조심하실 게 이제 여기는 첫 번째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이렇게 부당한 이득. 근데 문장은 아마 쉽게는 안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이 좀 많아요.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제3자한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에서 중개사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 문장이 아주 엄청나게 길어서 상당히 좀 골치 아픈데 그거 다 뭐 우리가 주관식 아니니까 쓸 필요는 없을 거고요. 막 부당한 이득을 얻는데요. 부당한 이득을 얻었을 때 3년이나 지금 얻던 맞습니다.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험장에 들어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섯 번째가 단체를 막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게 담합입니다. 제가 뭐 작년도 뭐 이렇게 수업할 때도 뭐 저기 해운사, 비해운사 편갈라 갖고 아주 쇼를 한다고 했는데 요 단체를 구성해서 담합을 한다고 합니다. 담합.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론 등에서 이렇게 담합 같은 거 잘 나올 건데 담합을 해서 우리 저기 막 대기업에서 막 담합해가지고 막 금액을 막 올리거나 내거나 이런 행위 많이 하잖아요. 단체를 구성해서 그다음에 특정 중개사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그리고 단체 구성원 이외에 자하고는 공동중개를 제한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저 집하고는 거래하지 맙시다. 아니면 막 중개사물의 중개를 제한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금쟁으로 들어와서 이거 3년짜리라는 겁니다. 아마 분명히 4번, 5번에다가 1학년이다 이렇게 속여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조심하실 게 여기는 우리 개업공사인데 여기는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일반인들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개업공인주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업무 방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영업 방해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바로 업무를 바로 방해하는 행위, 요 방해하는 행위. 여기 일반인을 얘기합니다. 일반인이 우리 개업공사에 바로 업무를 방해했을 때, 그럼 일반인도 3년 이하 징역 얻어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도 또 5개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제한을 하거나, 그다음에 뭐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유도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또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또 뭐 나중에 이제 표시 광고 같은 것을 막 방해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개업 공유사의 업무를, 그러니까 여기서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여기도 3년 이하의 징역을 이제 일반인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아예 없었다 입니다. 자, 특히 이제 요 세 개가 지금 여기도 써놨지만 3년 이하의 징역, 하여튼 1학년 아니다. 아마 올해 간단하게 요건 1학년이다고 속일 건데 아니라고 매매, 알며, 초과판다 요 4개만 1학년이고 여기 다 3학년이요. 그것만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바로 이제 187페이지 금쟁이 정말 아주 많이 늘어나서 33조. 자, 1번부터 쭉 해서 9번까지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가 1학년 일반. 그 다음에 5번부터 9번까지,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이제 10번째로 보는데, 요건 이제 일반인이니까 따로 내놨지만, 하여튼 5번부터 저기 동그라미 2번 10개, 9번 아래에 10개라고 해도 될 건데, 이 10개까지는 바로 3학년 3바.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를 냈었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오늘은 한번 간단하게, 자, 바로 이제 형벌도 이렇게 정리해놨네요. 1학년 1반 4개. 그 다음 이제, 자, 우리 5번부터는 뭐 증서를 직접 쌍방할 때 투기하면은, 그 다음에 부당, 그 다음에 단체, 그 다음에 방해.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 방해니까 방해, 이런 식으로 앞글자 따서 이제 나중에 3학년 3반에서도 조금 보실 겁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나 먼저 189페이지에서, 자, 내용은 자세히 안 내요. 먼저 첫 번째, 중개대상물.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을 매매로 오부로 했을 때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토지의 매매업, 2번에다가는 건물의 매매업, 다 금쟁이라고 그 중개상물을 떼가지고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매매로 오부로 하는 것은 금쟁이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중개상물은 매매를 오부로 해서는 안 된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뭐 교환, 그
그다음 임대업은 금쟁이가 아니다. 저 매매업만 매매. 하니까 요 매매업만 금쟁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뻔히 알면서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막 중개를 받는다. 자, 2번 190페이지에서 딱 두 번째 보시면 저 형벌만 1학년 일반이라는 거 아까 매매하면 초과판다. 네 개는 1학년 일반이었습니다. 자,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를 하는 자, 속칭 무등록 중개업. 계획입니다. 그런 자인지를 그 뻔히 뭐 한다고 그 사실을 알면서 좀 이상하게 떨어지지만 좀 알면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르면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모르는 경우도 금쟁이다.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르면 문제 안 삼을게 중개 의뢰 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토록 하는 것 금쟁이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191페이지에 세 번째, 요 3번하고 4번 같은 게 실무 때 아주 많습니다.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이 됐건 간에 뭐 합의하면 괜찮다. 너무 엉뚱한 소리입니다. 돌려주면 괜찮다. 아니라니까요. 어떤 명목이 됐건 간에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면 그랬으니까 돌려줘도 금쟁이라는 겁니다. 모르고 받아도 금쟁이요. 아주 크게 문제가 되니까 절대 받으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 초과해서 뭐 달라고 하기도 줍니까? 게임다. 오래 막 깎아달라고 하죠. 게임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자 금쟁에 해당되는 판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진짜로. 아주 많이 나와 있으니까 걸리면은 교도소 간다. 그 정도로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도 뭐 시험 문제 뭐 판례는 심하게 안 내니까 한번 3번.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러니까 요 4번까지.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도 좀 간단하게 마지막은 뭐 형벌은 1학년 일반이다.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순가 중개계약 저런 건 이제 거의 안 내다시피 하다 보니까 참고만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서 네 번째 당해 중개사물의 거래상의 중요상에 관하여 아마 실무에서는 요놈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금쟁이는 거짓된 언행, 막 어거지로 팔려고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는 뭐를 걸쳐놨다고요? 판단을 제대로 판단했으면 거래 안 했을 건데 판단을 막 그르쳐놨다는 겁니다. 이게 금지 행위다. 그냥 거짓말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처럼 막 사례 같은 것도 옛날에는 조금 나오긴 나왔었는데 금방 눈에 아주 띕니다. 막 2배로 팔아주겠다. 임야가 그렇게 쉽게 팔리냐? 나 팔리지도 않을 건데 근데 팔아주면 괜찮습니다. 근데 못 팔아주니까 금쟁이다. 이 정도로 문제가 됐었던 판례가 정말 엄청 많아요.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금쟁이 해당되지 않는 판례가 몇 개가 있지만 거의 압도적으로 다 금쟁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매매하면 초과판단 여기까지가 1학년이죠. 그나마.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니까 이제 3학년이 나와. 그 다음에 막 판단을 그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거 뭐 자세히 볼 건 아닙니다. 그냥 거짓말이다. 그러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5페이지에서 중간 아래에 오시면 5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3학년입니다. 관계법령에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돼. 문장은 안 바꾸고요. 부동산의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이제 중요한 문장 여기 있네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리고 증서는 매매를 오브로 하게 되면 얼마라고요?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서 가로 1번은 저기 주택법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공법. 우리 뭐 증서가 뭐냐 이 정도는 거의 안 낼 정도니까 제일 아래에 나와 있네요. 청약 저축. 그 다음에 주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주택 상환 사채.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공법 오다가 다 보게 되면, 자, 보게 되니까 여기는 쉽게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원으로서의 증서, 그 다음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런 것들이 증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저거 3년 이하 징역 얻어맞아 중개하면은 정말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냈었다. 중개의뢰인과 무슨 거래, 내가 살게, 내 거 사봐.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손에 입힌다고 직접 거래하거나, 그 다음에 거래도 당사자 일방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쌍방을 다 대리했을 때. 그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업공인사가 다른 개업공사를 통했을 때 3번에 나와 있네요. 197페이지. 다른 개업공인사. 그럼 직접 아니잖아요. 내 건물을 팔아요. 내가 사요. 그래도 옆에 부동산을 이용해서 사게 되면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개업공사가 공정하게 해줄 거니까. 여기는 문제를 안 삼아요. 자, 세 번째 나오죠. 다른 개업공인사의 소개로 매도 매수하는 것은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판례도 인정합니다. 근데 시험장 가보면 저것도 금쟁이다. 맨날 이렇게 속입니다. 아니다.
정말 3번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통하면은 금쟁이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쉽게 맞춰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판례 4개. 자, 이런 것도 뭐 자세히 볼 만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198페이지에서 쌍방대리. 쌍방을 다 대리하는 거. 여기도 손에 입힌다고 금쟁이. 근데 동그라미 2번처럼 일방대리는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문제 안 된다. 그입니다. 199페이지에서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목적으로 수익금 보존 등기나 문장 안 바꿉니다. 저기 탈세 보이는지만 보면 되고요. 두 번째 줄을 전매 제한된 그래야 됩니다. 자,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그래야지 전매 제한되지 않는 그것도 내봤습니다. 전매 제한된 다 주택법 배우면 이제 알게 될 건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뭐를 조장한다고요?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탈세하고 투기잖아요. 그걸 조장하면은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익이 있다 없다 이런 소리 물어볼 건데 차익이 뭐에도 없어도 자, 전매 차익 얘기 나오네요. 전매 차익이 없어도 금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하여튼 차익 여부는 절대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모두 금쟁이니까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으니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저렇게 자, 판례 같은 것도 한번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익이 없어도 금쟁이.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정말 이제 새로 들어옵니다. 새로 들어오는데 오른쪽에 201페이지. 여기 자세히 볼 건 없고요.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이렇게 부당한 이득을 얻으면 이제 3년 이하 징역을 보낼 거예요. 저기 제재에서 1년이라고 쓸 겁니다. 3년 계획입니다. 문장은 안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째 막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 사무에 대한 중개를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단체 구성원 그 구성원들끼리 막 짜고 지학원은 절대 공동중개하지 말어 막 이럴 겁니다. 막 학원 동기들끼리만 이렇게 한다든지 그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거 편먹는 거, 똘똘 뭉치는 거 이것도 3년 이하 징역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8번째, 9번째 요놈을 1년 이렇게 속일 겁니다. 아니요, 3년이요. 이 법상 최고형으로 교도소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요거 일반인들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 저기 업무를 방해. 거기다 한번 밑줄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번은 부당한 이득에다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9번은 단체로 구성. 그러니까 그런 문장만 잘 보시면은 내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업무를 방해, 업무 방해. 일반인이 3년 이하 징역을 가할 거야. 그 다음 이제 뒤로 보시면은 이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 방해는 바로 이제 5개. 하나가 좀 빠지긴 했는데 5개가 바로 요 사유는 자세히 안 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쟁이. 지금은 좀 많이 어렵고 할 거니까 특히 8번, 9번, 10번 3년이라는 것만. 3년이라는 것만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저기 금쟁이로 나온 기출문제 27회 때는 이건 정말 아주 쉬웠습니다. 근데 올해는 약간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한번 참고만 한번 잘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OX 문제하고 금쟁이는 한번 다음 주에 요거 조금 지금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리고 너무 중요하니까 요거는 다음 주에 한번 꼭 한번 보고 내용 정리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저희들 다시 나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